맞아요 저거? 근데 하면?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니네들이 볼 거야. 내가 볼게 아니라. 몰라요. 예. 자 다음 그림 같이 1과 6 사이에 10개와 20개 항을 만들어서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된대요? 등차 수열이 된대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모두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거를 찾으랍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에서 얘를 우리가 뭐로 보면 돼? A 제로. A1. 네. 아니. 이 친구를 A 제로, 이 친구를 A 11. 11. 처음 봤는데 이렇게. 그죠? 그럼 A 제로가 얼마야? 1. 1이죠. 그리고 A 11은 건 뭐가 되겠습니까? 6인데 얘는 1 플러스 10 D겠지 뭐. 됐어요? 그러면요 10D가 얼마야? 5죠. D는 얼마니? 2분의 1. 됐어요.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 볼 수 있어? A 제로 더하기 10D 9D 9D 됐죠? 그냥 우리가 뭐로 볼 수 있어? A 제로 플러스 D 10D 아닌가? 저거 그러니까 원래 저거 1을 그러니까 틀은 수를 잡고 저거 만약에 C1이라고 하면은 마지막 거 C 12로 한 다음에 애초에 저거 N이 0이 될 수 없잖아요. 가능해요? 수요상 A, N에서 N이 0이 되는 게 가능해요? 뭐가요? 그러니까 A, N에서 N을 0 넣는 게 안 되지 않나요 원래? 무슨 소리야? 잘못 알았습니다. 여튼 공차 달라요. 이 저거 애초에 첫 번째 거든. 얘를 A 제로 플러스 D 얘를 A 제로 플러스 2D 이렇게 볼 건데 그럼 11D죠. 그럼 A 제로 플러스 11D인데 아 12D 아니에요? 11D 아 11D. 이렇게 볼 생각이었는데 그러면 얘는 A 제로 플러스 10D 마이너스 A 제로 플러스 D죠. 그러면 11D니까 D는 그러면 11분의 5네요. 네. 됐다. 됐어요. 네. 네. 밑에 것도 똑같아. 이해됐어요? 되고 있어?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죠. 다시 해요? 이렇게 생각 안 할게요. 그럼 차라리. 좀 그렇게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여기를 내가 C1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가 C2, C3 누드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C12. C12겠죠. 됐어요. 네. 그러면 C1이 얼마? 1. C12는 얼마예요? 초항에 12 나오고. 1 플러스 11D 얘가 얼마? 6 됐죠? 그러면 11D가 5죠? D가 얼마예요? 이게 좀 더 편하죠? 니네들이 보기에 똑같은 건데 사실은 그냥 순서로만 바꾼 건데 됐습니까? 네. 네. 그리고요 얘는요 D1이라고 적을게요. 얘 똑같아요. 여기 D1 얘는 D 얼마가 돼요? 22. 22가 되겠죠. 네. 그래서 D1이 1이고 D22가 6이니까 얘는 D1 플러스 21 D. 아. D1. 프라임. 아, D 프라임. 네. 됐어요. 네. 자,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6이네요. 네. 됐죠? 네. 얘가 지금 1이죠. 네. 그러면 D 프라임은 얼마가 21분의 5. 21분의 5. 여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넣으면 어쨌든 얘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 A1 마이너스 9D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얘는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어? B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9D D 다시 그리고 얘는 B1 플러스 10D 됐죠? 그래서 B1이랑 A1은 사라질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네, D분의 D1 D 프라임이네요. 또 물으시는 건
그러네. 9 D분의 9 D8이네. 저는 이쪽은 뭐죠? 무슨 눈이 아프지? 등기술 가요. 네? 몇 번이야? 다 했어? 끝이야? 등비수열 하는 거? 저는 이거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필수여지 어디 얘기해요? 발전예지 14번이요. 말씀이 24번이? 예, 여기서요. 진짜 생각하시네. 기울어진 10개의 강철바트를 이용해서 지표면에 묶으려고 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평행하고요. 여기에는 A1, B1이 얼마래요? 60이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A1, B2는 얼마래요? 6이래요. 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삼각형이랑요. 여기에는 이 삼각형이 닮음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한 칸 한 칸의 이 길이만큼의 비율만큼 얘도 똑같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늘어나요. 줄어들든지 네. 아니면 계속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줄어들고. 맞아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삼각형이 있어요. 그 삼각형이 있어요. 됐죠?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지금 3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야 되지? 6이 돼요. 6. 아. 얘랑 닮음이잖아. 아. 그럼 길이비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지금 1대 3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도 1대 3이죠. 그럼 여기도 1대 3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그럼 여기서 그럼 얘는 3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간격이 다 어떻다 그랬어?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 계속 일정한 숫자만큼이 더해지겠죠. 보이십니까? 네. 이것도 헷갈리면 그냥 조금 잡아보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판단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A1이 60이고 그리고 A10이 6인 등차 수열로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도 공비 그런 거 아마 공차 그렇게 불편하게 잡을 필요 없이요. 초항이랑 뭘 아는 거야? 끝항을 알아요. 그러면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끝항 이러면 그냥 쉽게 끝나죠. 됐습니까? 네. 네. 되시죠? 30. 또 모르시는 거? 연습 문제 연습 문제 봅시다. A 8-6번이요. 8-6번. 지금 얘가요 수학적 귀납법 오늘 나가야 될 수학적 귀납법 이야기예요. 오늘 시그마 나가요. A, N 등비수열 다 하지 않았어? 원리학교 안 했는데. 원리학교 맞아. 원리학교 하고 그다음에 이거 뭐야 근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 1이라서 플러스 1 마이너스 공차. AN 3. 자 얘를 우리가 뭐로 해석하셔야 되냐면요 여기다 1 넣어봐요. 그럼 A2에서 뭐 뺀 거? A1. A1 뺀 게 3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2 넣어봐요. 그러면 A3에서 A2 뺀 게 3이 돼.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항에서 뒤에 있는 항을 뺄 때 항상 차이가 얼마씩 난다? 3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친구랑 3이 차이 나야 되고요. 여기도 3 차이 나야 되고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다. 이걸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열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AN 값을요. BN 플러스 Q. 자, 이렇게 잡아도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 항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다. 얘도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이 AN이 이 N-1이랑 A의 그냥 N 플러스 1로 잡을게요. AN 더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얘가 등차 중항을 표현하는 게 바로 표현이 가능해요. 근데 앞으로 나중에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기납법은요 뭐로 좀 생각하시면 좀 편하냐면요 약간 도미노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A가 1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A m 플러스 1에서 A m을 빼면 그게 2래요.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초항이 뭐예요? 1이죠. 그럼 여기다가 여기가 n이 1부터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다 n1 집어넣으면 뭐가 돼? a2-a1 얘가 뭐 나와야 돼? 2 나와야 돼. 근데 얘가 지금 뭐예요? 1이죠.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3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a3-a2가 2가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또 여기서 이거 뺐을 때 2 나와야 되니까 얼마야? 5. 다시 말해서 초항이랑요 이렇게 식 앞에 있는 친구와 뒤에 있는 친구의 관계식 이렇게 던져준 게 수학적 균합법으로 수열을 표시한 방법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아마 시그마 배우고 다음 단원인 수학적 균합법 사실상 기말에서 가장 어려움을 장담해 줄 친구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표현해주는 방식 중에 하나라서요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얘네 세 개가 바로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잡아주는 식이다라고 조금 외워두시는 게 깔끔해요. 아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푸는 건 뭐 별로 문제 안 되죠. 얘는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4d 놓고 풀면 초항 잡을 수 있죠. d가 3이라는 거 아니까. 됐어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거나 다시 설명해 달라는 거 있으면 다시 좀 요청을 해요. 알겠죠? 말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다 이해했구나 하고 넘어가 나는. 알겠죠? 내가 니네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다 읽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이 혹시라도 내가 설명이 이상하거나 내가 설명이 안 이상하더라도 니네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 해결하고 가세요. 그게 내 존재 의미입니다. 니네들이 모르는 걸 다 해석하고 가는 게 그냥 스스 넘어가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갈 수 있어. 나중 돼서 그래서 또 막 이해를 다 했다더니 점수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또 모르시는 거? 무슨 문제? 8-14. B요? 네. 8-14번. 8-14번이요. 아 그리고 당연히 니네들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아시겠죠? 지금 어려운 거 하고 있어요. 니네 고등학교 수학이 뭐 되게 얘들 막 다 선행 다 빼가지고 막 놀고 있는 거 아니잖아. 지금 선행 첫 진도 나가고 있고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거 당연해요.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뭐 나라고 뭐 태어났을 때부터 막 등차 수열 이러고 태어났겠어? 선생님도 많이 풀고 많이 했으니까 아는 거죠. 당연히 처음 배울 땐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억울할 필요도 없고요. 외우셔야죠. 기말 볼 때까지 점수 올리려면 등급 맞추려면 준비하셔야죠. 또 시험 별로 안 남았어 니네. 그달 긴 데는 2달, 짧은 데는 40일? 이제 또 얼마 안 남았어. 곧 11월 달이잖아. 12월 초에 보는 학교도 있을 거고 12월 거의 크리스마스 가까운 잘 보는 학교도 있을 거고 아마 명석이 크리스마스 중간? 15쯤이겠죠. 15, 16, 19 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음 주면 11월이잖아. 그럼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늦었다. 그래서 또 시험 때고요. 그럼 이제 또 고2.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문과, 이과 나누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빨리 가요. 고등학교 생활이 좀 시간이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가요. 그래서 좀 정신도 막 약간 시험 끝났다 좀 쉬어야지 이게 고등학교 때는 좀 힘들어.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만큼, 더 해야 될 게 이만큼. 네. 근데 저 고2 때 그거 같이 나가죠. 진도 미적분 학통, 미적분 투 기백. 아니요. 1학기 때 미원 학점. 그러니까 미용 학통 그러니까 하고 반하고 2학기 그리고 때 2학기 때 미투 기백. 그래서 1학기 때까지는 분위과 같이 수업할 건데 2학기 때부터는 따로 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문과는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 한 타임, 내신 한 타임 할 거예요. 아마 수특수 안 풀 거야.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수특 풀고
수학순이 그럴 거야. 그 모의고사 풀고 그럴 거야.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게 있어요. 반지름이 A, B를 한 원으로 하고 그리고 C를 꼭지점으로 하는 A, B, C가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그냥 여기서 다 멈추고 나서요. 정말 자주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항상 원의 지름을 가지고 삼각형 만들면 무조건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알겠니? 너무 많이 써. 얘들 도형 문제 풀다 보면 너무 많이 나요. 자, 그랬을 때 여기에는 A, B의 길이랑 그리고 여기에는 BC의 길이랑 그리고 여기에는 CA의 길이가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여기 길이 뭔데요 지금? 2죠. 그럼 여기는 E 플러스 D 여기는 E 플러스 2D겠지. 보였나요? 그럼 뭐 쓰면 되겠어? 피타고라스. 됐죠? 가장 긴 변의 제곱 2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 어떻다? 같다. 그래서 D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마 길이가 계속 어때요? 줄죠. 그러니까 D는 아마 음수값이어야 돼요. 아마 여기가 D가 두 개 나올 거야. 2차식이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D값 찾으면 끝났죠. 됐습니까? 네, 또 모르시는 거. 20번 8-20번 얘기하는 거죠? 네. 발레리노 우선이는 학생 발레대에 출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10주간 레슨을 시작했어요. 첫째 주에는 2번씩 10분씩 받았고요. 둘째 주에는 2번은 각각 12분씩 받았어요. 매분 이렇게 2번씩 늘려서 4번 받는다면 10주 동안 받게 될 총 레슨 시간은 얼마입니까? 자, 첫 주에 받은 시간 총 얼마? 20분 20. 그 다음은요? 24 24. 됐어요. 네. 그러면 A1이 지금 20, A2가요? 24 24 이렇게 몇 번? A10까지의 합 됐죠? 그러면 A1이 20 공차는 4 항의 개수는 10 끝 됐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니면은 그냥 초항 10 잡고요 공차 2 잡고요 10번 더 해요. 이거 몇 번 해? 2번. 그럼 곱하기 2 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초항 10 잡고 매수 2분씩 늘릴 거야. 그러면 초항 10 그리고 공차 2 그래서 항 10까지 더해. 근데 이거 몇 번 해요? 2번 수업하잖아. 그럼 곱하기 2 이렇게 해도 되죠. 뭐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편하신 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문제가 어떻게 해석되냐의 차이죠. 사실 이거는 어떤 막 되게 심오한 개념을 물어보기보다는 문제를 이렇게 풀어 써줄 테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잘 해석해봐라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이 좀 되게끔 연습해 주셔야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등비하면 되나요? 등비 합시다. 등비 하고 원리학기 하고 시험 하시면 돼요. 아 원리학기 근데 안 하고 싶은데 되게 너무 애매해요. 학교 시험에는 나오고 모의고사는 안 나오고 해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반대면 안 해도 돼요. 근데 당장 중요한 건 네가 어차피 내신이라고 어쩔 수 없지. 자, 저번 시간에 등비수열이랑 등비수열의 합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원리학계가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막 뭔가가 끝나지 않아요 사실. 알겠어요? 아, 자, 공부하고 거야. 아니, 그쵸. 공부가 할까? 아니요, 그냥 나중에 니들이 알아서 잘 챙겨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돈을 상환하는 문제가 있어요. 돈을 상환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죠? 내가 지금 얘도 휴대폰 거의 웬만하면 다 뭐로 사요? 할부로 사죠. 맞죠? 그러면 기기값이 90만 원이야. 그래서 2년 약정 들어갔어. 그러면 내가 딱 2년 동안 90만 원만 채울까? 이자 아니죠. 이자 붙을 거잖아. 이해됐죠? 그러면 2년 동안의 이자가 만약에 10%라고 쳐?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얼마 내야 돼? 99만 원 갚아야겠죠. 맞습니까? 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99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내야 되잖아.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들이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대출금 갚는 거, 우리 휴대폰 갚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할까? 내가 이자가 얼마씩 계속 붙을 건데 결국에 딱 마지막 달 돈 딱 넣었을 때 내가 딱 1,000만 원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내가 몇 달씩 적금을 몇 년 해야지 될까?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바로 원리합계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리합계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두 개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기간이 지났을 때 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저금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얼마씩 계속 저금할 거야. 그랬을 때 10년 뒤에는 얼마일까? 내가 만약에 달달이 돈을 적금을 부을 건데 그 적금을 몇 년 뒤에 찾으면 얼마일까? 됐습니까? 그래서 저금하는 문제, 적금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환하는 문제가 있어요. 왜 이렇게 구분져서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저금하는 문제는요. 초항이 그리고 상환하는 문제는 초항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되시죠? 네.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내가 현재 A1이 있어요. A1. 그리고 연 이율이 R%랍니다. 보통은 뭐 0.3 뭐 이렇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뭐 3% 이러면 보통 얘는 1.03으로 계산해요. 왜냐면은 3%의 이익이 붙는다라는 건 103%가 된다는 소리고 103%를 우리가 비율로 바꿨을 때는 1.3이 될 거니까 1.03이 될 거니까 이해되시죠? 뭐 어쨌든요. 자, 이거는요 그냥 내가 돈을 쳐박았어. 그냥 돈 A1 넣었어. 그리고 1년마다 이자 R1씩 계속 붙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A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A에다가 1 플러스 R.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라는 것 자체가 103%로 만든다. 1.03 만든다. 지금 연 이율이 0.03이라면 0.03을 곱하면 이자만 계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내가 1을 추가해야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 플러스 R. 그럼 여기에 또 이자가 붙겠죠? 그럼 1 플러스 R의 제곱 3년 지나면 또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런 형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A1을 이자율 R만큼 계속 붙여서 N년이 지난다고 하면 그때의 가격은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돼요. 보이셨나요? 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건요. 우리가 원래 등비 수열에서는요. 초항을 뭐로 잡아요? A로 잡죠. 그리고 두 번째 항부터 뭐로 잡아요? AR의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잡았죠. 근데 원리합계는요. 내가 는 1년 시점부터 뭐가 붙어? 이자가 붙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결국 A0가 되고 얘가 A1, 얘가 A2. 그러니까 A0라는 건 내가 초창기에 넣었던 돈이고요. 1년이 지났을 때 돈, 2년이 지났을 때 돈 이런 식이 돼서 원래는 A의 R의 N-1승이 우리가 원래 등비 수열의 일반항 잡는 거였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A1을 넣고 그 다음 이자를 붙였다로 계산을 하면 얘는 AN의 A의 R의 N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이 R은 1 플러스 0. 어쩌고 저쩌고 이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넣은 시점부터 1년부터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 N-1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거꾸로 갚아 나갈 거거든요. 그럼 내가 마지막 달에 돈 딱 넣으면 그게 딱 100만 원이 만들어져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에 넣은 게 A 그리고 그러면 한 달 전에 넣은 건 A 곱하기 R 그 다음 전에 넣은 건 A 곱하기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얘는 초항이 A로 잡혀요. 그러니까 돈을 갚을 때는 초항이 A로 잡히는데 돈을 넣는 경우, 적금하는 경우는 초항이 AR로 잡힌다. 이것만 좀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게 쉽습니다. 됐습니까? 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설명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니까 막 머릿속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그냥 쉽게 할게요. 자, 50만 원을 내가 매번 6%의 이율을 복리로 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됐던 것도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게 복리. 그리고 단리는 어차피 문제 안 나오긴 하는데 단리라는 건요. 그냥 원금에 계속 그거에 이자만 붙는 게 단리예요. 그리고 복리라는 건 내가 이자를 붙인 금액에 또 이자가 붙고 또 이자가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복리로 내가 10년 동안 넣었어요. 그러면 50만 원 집어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6%의 이율이라면 얼마로 계산해야 돼? 1.06. 얘를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이라는 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됐죠? 이거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보면 좀 쉽죠? 됐습니까? 네. 자, 근데요, 문제는요, 내가 만약에 R1씨 계속 돈을, 맨 처음부터 내가 A씨 넣을 거야. 근데, 그러니까 적금 얘기죠, 적금. 내가 1년마다 돈을 막 부을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맨 처음 A를 집어 넣은 건 얘는 이자를 10년치 동안 받겠죠, 다.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1년 후에 넣은 건 이것보다 하나가 적게 이자가 붙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2개가 적게 붙을 거고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년을 채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맨 처음 넣은 건 이자가 10번 붙죠. 근데 두 번째부터 넣은 돈은 이자가 9번 붙어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에 넣은 건 결국엔 맨 마지막에 붙은 건 이자가 한 번 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렇다면 얘 같은 경우는 A의 1 플러스 R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더해서 어디까지 더해야 돼? R의 1 플러스 R의 N까지 더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등비수열의 합 공식인데요. 바뀐 건 뭐밖에 없어? 1 플러스 R이 뭐다? 초항이다. 초항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1 플러스 R의 N이 N번째 항이다. 이거밖에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공식이 막 줄줄이 나와 있는데 사실 공식을 무식하게 외우시는 것보다는요. 그냥 똑같이 등비수열이다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이 초항 잡고 얘가 기간이 몇 년인지만 잡고 그냥 문제 풀 거예요. 공비 잡고. 아셨습니까? 네, 문제 한번 볼게요. 자, 5%에마다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얼마씩 적응? 2년. 그랬을 때 10년 후 연말까지. 여기서 조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매년 초에 넣는다.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연말에 찾을 거다. 그러면 마지막 번도 이자가 붙어야 된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가 매년 초에 넣는데 매년 초에 찾았어. 내가 10년 월 초에 찾았어. 연 초에 찾았어. 그럼 걔는 이자 붙을까 안 붙을까? 안 붙었겠죠. 근데 왜냐면 1년이 지난 다음 이자가 나오는 건데 내가 초에 넣었는데 초에 찾으면 내가 돈 늦춰져서 빼는 거죠. 그럼 걔는 이자가 붙을 생각이 없잖아.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자가 붙냐 안 붙냐를 가지고 내가 갚을 때는 맨 마지막 이자를 계산을 해 안 해? 안 해. 왜냐면 내가 돈 딱 내는 순간 다 갚는 거니까. 근데 보통 저금은 내가 내고 나서 1년 뒤에 찾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이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매년 초에 넣어서 10년 연 말에 뺄 거야. 그러면 결국에 맨 마지막에도 한 번은 이자가 붙어야 돼. 이해하셨죠? 그러면 맨 처음 이자가 몇 번 붙을 거야? 한 번 붙을 거야. 그럼 걔 뭡니까? 2 곱하기 1.05 얘가 첫 번째.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2 곱하기 얼마예요? 1.05의 제곱. 얘는 이자 두 번 붙은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자가 몇 번까지 붙여야 돼? 10번까지. 10번까지 붙여야 돼. 이거 다 더하란 소리거든요. 그럼 얘가 뭐예요? 초항이 있죠. 그리고 공차는 지금 공비는 얼마예요? 1.05. 그러니까 초항이 지금 2 곱하기 1.05 다시 말해서 2.1이 지금 뭐다? 초항이 있다. 그리고 공차는 얼마다? 1.05다. 됐습니까? 네, 공식으로 외울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 1.05 마이너스 1에 됐습니까? R-1에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초항 2 곱하기 초항 A 곱하기 1.05의 몇 제곱? 10제곱 마이너스 1 맞죠? 네. 1 마이너스 R에 A에 1 마이너스 R에 N 이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초항이 이자가 한번 붙은 금액으로 바뀌면 되고 여기에는 이 R 값에다 뭐 넣으면 돼? 이자율. 그리고 여기에는 N은 뭐 넣으면 돼? 몇 년 동안 집어넣는지 그것만 고민하면 돼. 공식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풀던 대로 풀 건데 얘가 초항이
공비가 한 번 붙어서 나온다. 그게 적음이다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했던 그냥 A부터 시작해서 A의 아래 n-1승까지 갔던 거 그거는 돈을 갚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네. 네. 문제 보시죠. 자, 연이율 6%를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 원씩 저금을 했다. 그랬을 때 10년 후 합계를 찾아라. 됐죠? 자, 그러면 1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내가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 원씩을 했다가 1년 후에 내가 원리 합계를 찾을 거거든요. 됐나요? 네. 그러면 뭐 좀 애매한데? 매년 초에 초에서. 10만 원씩 넣고 말이랑 그다음 네, 말에 가져간다는 얘기가 없죠? 10년 어느 중간에 가져가겠죠. 뭐 매년 초에 붙는다고 했으니까. 뭔 소리요? 10년 아무 때나 가져가겠죠. 10년 뒤에. 아니 10년이 지나고 나서 아닌데? 여기서 매년 초에 넣었다가 얘가 매년 초에 찾을지 매년 말에 찾을지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매년 말에 독립해서 매년 초에 붙는 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말에 붙어서 매년 초에 받는 거랑 매년 초에 붙어서 매년 초에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엄마라는 거? 그러니까 매년 말에 넣어요. 매년 초에 가져가요. 아, 말에 10년 말에 찾는 거네요. 10년 후라고 쓰면 안 되지 않나? 왜냐면 10년 초면은 내가 지금 1월 1일 날 넣었어. 그리고 10년 지나고 나면 1월 1일 똑같이 1월 1일이면 매년 초에서 10년 후면 매년 초 아니야? 문제가 이상한데? 그냥? 10년 후 매년 말 아니 연 말에 이게 붙어야 돼요. 이거 문제 좀 이상해. 근데 난 한 번도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왜 없지? 근데 아래 문제는 똑같아요. 내지만 아래 문제도 없어요. 말. 그냥 10년 후라고 나오면 그냥 말로 생각하나? 아닌데 싸우면 싸울 수 있는데 10년은 언제 찾는지 모르겠지.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10년이 딱 지나고 나서 찾는 거면 맨 마지막 건 이자가 안 붙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상하네요. 자 어쨌든요 내가 딱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딱 10만 원을 넣은 건 이자가 한 번 붙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가 찾기 전에 찾았던 거는 이자가 몇 번 붙을 거야? 2번 붙을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총 몇 번 붙은 것까지 더하면 돼? 10번 붙은 것까지 찾으면 돼. 그러면 10 곱하기 1.06 얘가 첫 번째 거죠. 그 다음 10 곱하기 1.06의 제곱 얘가 두 번째 거. 이자 2번 붙은 거. 이걸 몇 번까지 더해야 된다?